별 알퐁스도데 프로방스 지방 어느 목동의 이야기. 리브롱 산속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무렵 나는 초원 속에서 혼자 사냥개 라브리와 양들을 데리고 몇 주일 내내 사람의 그림자 하나 구경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몽두리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캐러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 주변 숫장수의 시커먼 얼굴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이들은 사람들과 잦은 접촉을 하지 않고 소박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별로 말이 없었고 이야기하는 흥미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 아래 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보름치의 식량을 가지고 산길을 올라오는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고 어린 머슴아이의 쾌활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두건이 차츰 언덕 위에 나타날 때면 정말 한없이 기뻤습니다. 나는 저 아래 마을 소식, 영세받은 일, 시집가고 장가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우리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주위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처녀는 없습니다. 나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채 하면서 아가씨가 잔치집에 자주 초대받으며 야유회도 많이 나가는지 여전히 새로운 남자들이 아가씨를 찾아오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목동인 나에게 그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나이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는 이제껏 내가 본 소녀 중 가장 아름다웠노라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 기다리고 있던 보름치의 식량이 아주 늦게서야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아침나절에는 대미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점심때에는 심한 소낙비가 내렸으므로 길이 나빠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3시경이 되자 마침내 하늘은 씻은 듯이 개고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빛나는데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물이 불어 시냇물이 넘치는 소리에 섞여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온 것은 머슴아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 자신이었습니다. 버들 바구니 사이에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아있는 그녀는 소낙비 뒤에 시원한 산바람을 맞아 뺨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슴아이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말미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스테파네트가 노새에서 내리며 내게 이 모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서 늦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꽃 리본과 화려한 치마와 레이스로 차려입은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기보다는 오히려 무도회라도 들렸다 오느라 늦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그녀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에 양떼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면 나는 농장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아가씨가 하인들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은 채 약간 으스대며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은 가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정신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다 끄집어내고 신기하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금방 때 묻을 것만 같은 나들이 옷에 고운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더니 내 잠자리며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며 지팡이며 석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가씨에게는 모든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데서 살고 있군요. 가엾어라. 항상 혼자 있으니 얼마나 따분할까? 무얼 하며 지내세요? 무슨 생각을 하지요? 나는 아가씨 당신을 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분명히 그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심술궂은 아가씨는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으로 나를 더 당황하게 만들고 좋아했던 것이지요. 애인이 가끔 당신을 만나러 오지요? 그건 틀림없이 황급히 양이 아니면 산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선녀 에스테라일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는 모습이나 유령처럼 왔다가 급히 가버리는 것이 마치 선녀 에스테레인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요? 아가씨 안녕.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비탈길을 따라 사라져 갔을 때 노새 발굽에 채여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나의 가슴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언제까지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까지 잠에 취한 듯 꿈이 깰까봐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깊은 골짜기에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하고 양들이 소리내어 울며 서로 밀치고 우리로 돌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옷이 물에 젖은 채 추위와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산 아래로 이르렀을 때 소나빛 때문에 소르그 냇물이 불어 있었는데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다 잘못하여 물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딱하게도 밤이 깊어 이제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 혼자서 지름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낸다면 무엇보다도 집안 식구들이 걱정하리라는 생각에 아가씨는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아가씨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아가씨, 7월의 밤은 짧으니 잠깐만 고생하면 되지요. 그리고 나는 아가씨가 소르고 냇물에 흠뻑 젖은 발과 옷을 말리도록 급히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우유와 양젓 치즈를
아가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아가씨는 불을 쬐려 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뿌연 햇살과 희미한 석양빛이 산정 위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쉬도록 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아가씨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 다음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에 혈관이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티끌만큼의 나쁜 생각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은 믿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 한 구석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다른 어느 양보다 더 소중하고 순결한 양인 양 주인집 따님이 내 보호 아래 마음 놓고 잠들어 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처럼 빛나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양 우리의 빗장문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움직여서 집더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꿈을 꾸며 울어댔던 것입니다. 아가씨는 불 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자 나는 내 양 모피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고 불꽃을 더 강하게 지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별빛을 바라보며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또 하나의 신비스런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더욱 맑게 노래하며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대기 속에서는 잘 분간할 수조차 없는 음향과 가볍게 스쳐가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한 음향들은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와도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낮이 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밤과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후들후들 떨며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내게 몸을 바싹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음향이 저 아래 반짝이고 있는 연못에서 우리들 있는 곳을 향해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저 구슬픈 음향이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그리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목동들은 마법사라는 게 참말인가요? 천만에요, 아가씨.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별들과 더 가까이 살고 있으니 들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괴고 양가죽에 쌓여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과도 같았습니다. 참 많기도 해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기는 처음이에요. 저 별들의 이름을 아세요? 알고 말고요. 자, 보세요. 바로 우리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야곱의 길 은하수이죠.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곧장 뻗었어요. 용감한 샤를르 대왕이 사라센과 싸울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려놓았다는 거죠. 더 멀리 있는 저것이 영혼의 수레 큰 곰자리예요. 4개의 바퀴가 반짝이고 있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이 3마리의 야수, 그 3번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이 마차꾼이라 부르죠. 그 주위에 비오듯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죠? 저것은 하느님이 집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 쇠수랑 혹은 3명의 왕, 오리온이랍니다. 저것은 우리 목동들에게서 시계 노릇을 한답니다. 저 별들을 보는 것만으로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보다 조금 아래 언제나 남쪽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짱드밀랑, 별들의 횃불, 천랑성이죠. 저 별에 대해서 목동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3명의 왕과 병아리집 묘성과 함께 그들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더랍니다. 병아리집은 성질이 아주 급해 제일 먼저 집을 떠나 윗길로 갔다는군요. 저것 보세요. 저 위에 아주 하늘 한복판에 있지요? 3명의 왕은 아랫길로 질러가서 병아리집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나 느림보인 장드밀랑은 너무 늦게까지 자고 있다가 아주 뒤에 처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화가 난 그는 2 친구를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나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새벽에 우리들이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저 별은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지요. 우리들은 이것을 마글론느라고도 부른답니다. 예쁜 마글론느는 프로방스의 베드로 토성의 뒤를 쫓아가서 7년에 한 번씩 그와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요?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그럼요. 그리고 별들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인가 신선하고 부드러운 것이 어깨 위에 가볍게 얹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게 살포시 기댄 것은 잠이 들어 묵직해진 아가씨의 머리였으며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치는 머리카락이 함께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아가씨는 날이 밝아 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약간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청명한 밤의 신성한 보호를 받으며 나는 잠들어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별들이 양떼처럼 말없이 조용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별들 가운데서 가장 곱고 가장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 위에서 잠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